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모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마지막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목포시장 경선.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 김종식 현 시장이 54.17%를 얻어 강성희 예비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이 불거진 영암군수 후보 경선은 전 당원 투표 방식의 재경선에서 우승희 도의원이 56.09%를 얻어 전동평 현 군수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현역이 경선에서 진 곳은 영암을 비롯해 여수와 순천, 강진 등 4곳으로 늘었고 현역이 민주당 후보로 다시 나서는 건 8곳입니다. 앞서 나주와 장성, 무안은 현역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탈당했고 고흥과 장흥은 당초 무소속인 현역이 재도전하면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하게 됐습니다. 한편 결과가 발표된 담양군수 후보 경선 결과를 두고 최화삼 후보 측이 경선 과정을 문제 삼으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허석 순천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곽태수 장흥군수 예비후보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무소속과 대결이 예상되는 지역은 당선 가능성을 이렇게 좀 고려해서 이번에 공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민주당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경선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박병규 후보가 승리한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과 관련해서 경쟁자였던 다른 예비 후보들이 박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치현, 윤단실, 김학실, 윤봉근, 이영순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규 후보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당 윤리감찰단과 수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규 후보는 반박 회견을 열고 금품 의혹 제보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공작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각광받던 로컬푸드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규모가 큰 도시 지역의 로컬푸드는 생산 품목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전주의 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손님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우선 신선도가 최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어서 직접 살 수 있는 이런 코너도 있어서 참 좋고. 하지만 대형마트보다 품목이 적다는 게 한계입니다. 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농가 수가 적다 보니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전주 로컬푸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화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차로 전북의 7개 지역과 농축수산물 교류 협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나머지 지역과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산품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까지 들여와 품목 다양화를 꾀하는 겁니다. 납품 거리가 멀어진 만큼 당일 생산 당일 판매라는 로컬푸드의 원칙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자료 위탁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 중간에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잇는 역할을 지역의 다른 공동체가 또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북 지역 로컬푸드 매장 40곳 가운데 9곳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떨어지는 등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 로컬푸드의 제도약을 위해선 광역화 추진과 함께 6차 산업을 활용한 수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이주 배경 아동으로 칭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동포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통틀어 말하는데요. 이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방송총국 차주아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 10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이나 부모가 이주 경험이 있는 이주 배경 아동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안 된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웁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요? 예, 맞아요. 학교에서 최대 2년까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 많이 써요? 아니요. 좀 어려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사회나 과학 등은 사실상 공부하기 힘듭니다. 친구들이 30명 정도인데 한글은 하나도 모르고 또 이 언어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교실에서 이제 수업 내용을 전부 배운다는 것이 조금 힘들긴 해요. 이주 배경 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학생만 2017년 10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16만 명으로 4년 만에 1.4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도 입국했거나 외국인 가정 학생은 2배 가까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언어가 서툴고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하지만 맞춤형 교육이 부족해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김해시의 만 7살부터 18살까지 외국인 수와 지역 학생 수를 비교했더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슷했지만 고등학교는 33%가량이 적었습니다. 3분의 1이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학년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한국말이 안 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이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주 배경 아동.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순천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시작했지만 다소 흐린 하늘에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23도로 기온이 쑥 오르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0도, 보성 21도로 예년 이맘때에 비해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진도도 21도, 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번 주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16명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신규 확진자는 912명으로 전날보다 685명이 줄었고 전남도 전날보다 996명이 감소한 90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기준 광주 전남 지역 위중증 환자는 35명입니다. 해남 땅끝 마을과 전망대를 오가는 땅끝 모노레일이 정비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해남군은 시설 노후화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운행을 중단한 땅끝 모노레일 운행을 최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궤도레일 395m를 전면 교체하고 30인승 규모의 신규 차량 2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전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전남의 수출은 119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이 46억 달러로 32.4%가 늘었고 김과 전복, 분유가 고르게 늘면서 농수산식품도 26.5%가 증가한 1억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철강 제품은 중국과 일본 수출이 줄면서 3.9% 감소한 1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5.18 당시 일본 아사히 신문사 사진 자료 등 희귀 자료 미공개본이 전시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아사히 신문 전 사진부 기자인 고 아오이 가츠오 씨가 1980년 5월 19일 광주에 도착한 뒤 28일까지 현장을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과 기자 출입증, 카메라 등 20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을 11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록관 측은 1980년 당시 아오이 가츠오 기자 일행의 통역사로 일한 김상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서 2022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인권마을 19곳에 다음 달부터 2억 원을 투입해 찾아가는 인권교실과 문화제, 인권 콘서트 등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쌀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생산한 쌀을 매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생산된 쌀 12만 6천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16일 농협 인터넷 조곡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매입 절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전남 지역 시군 지역 농협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내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할 법인과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